자, 카카오 김범수가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 자체에 지금 충격이 심해서 하루 새 시총 1조 7천억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카카오가 솔직히 말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혁신을 포방하고 마치 빅테크 IT 기업처럼 굴었지만은 카카오는 이 고작 플랫폼 어플을 갖다가 장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잘게 가지를 쳐서 돈을 버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처럼 그야말로 이 연예인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플랫폼 장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웹툰만 가지고 지금 카카오 엔터가 조금 버텼는데 그래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형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인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 1조가 넘는 SM을 갖다가 인수하는데 뭐 한 1조 2천억 정도 들였나요? 그래서 이제 SM을 인수하려는데 하이브가 경쟁을 하니까 지금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려서 하이브가 못 사도록 지금 만들었죠. 자, 그런 것이 지금 결국 이번에 시세 조정으로 김범수가 구속되게 된 부분입니다. 주가 조작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두 개 다 주가 조작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카오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법적 리스크가 있어요. 자,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회사에 더 많이 코를 몰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카카오가 자신들의 카카오 택시에 가입한 사람들의 매출 20%를 자기들 매출로 잡고 아예 바로 매출의 20%를 떼가요. 한 달에 500만 원을 갖다가 매출을 올린 개인 택시 가입자의 매출 20%인 100만 원을 떼간 다음에 14.7%를 돌려줘요. 그리고는 나머지 5.3%를 자기들 최종 수수료로 떼갑니다. 왜? 택시 기사들이 올린 매출을 20%를 자기들 매출로 떼가느냐라는 부분. 카카오는 이 부분에서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율이 3.3%라고 주장하지만은 20% 떼가고 16.7% 돌려줘서 3.3%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카카오에 가입한 택시 기사분들의 수수료를 계산해 보니까 14.7%를 돌려주고 수수료가 5.3이에요. 여기서 2%가 차이가 납니다. 자, 기존의 프로앱이라 하는 데서 카카오의 통제를 받지 않고 카카오가 중개하는 택시 콜만 넘겨주는 그 사업에서는 39,000원씩 잡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를 2.8로 해가지고 네모 택시라는 것을 곧 출범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자,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까? 택시 기사가 올린 매출을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로 잡았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고 금감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 측은 카카오 택시에 들어온 개인 택시들이 전부 가맹점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 요식업 가맹점의 전체 매출을 가맹 관련 매출로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들어온 사람이 총 매출을 프랜차이즈점 매출들을 다 합계해서 총 매출 뭐 2천억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럴 것 같으면 개인 택시 기사들 전체 매출 100%를 갖다가 자기들 매출이라고 하지 왜 20%만 잡았어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 어느 음식 프랜차이즈점에서 자기 매출을 전부 카카오가 관리하면서 20%를 임의로 떼가고 5%를 갖다가 돌려준다 이렇게 합니까? 그냥 가맹료는 매출에 따라서 매출액이 속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맹 로얄티가 몇 프로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발적으로 내지 20%를 떼갔다가 5% 돌려주는 방식으로 냅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지금 카카오가 대구 경북만 빼고 전국에 다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택시 카카오티 앱 이용을 차단한 혐의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아까 카카오 택시 수수료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콕 찍어서 5% 수수료가 문제 있다. 저건 3.7%, 저거는 지금 3.3%가 주장하는데 5.3%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저하고 한번 이거 계산해 봅시다.
자, 가맹 택시의 실질 수수료율이 3.3%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5.3이에요. 모르겠어요. 카카오 말 잘 듣는 한티라고, 한티협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멤버들한테만 싸게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싸게 받습니까? 왜 5.3을 받으면서 3.3이라 주장하는지도 해명해야 돼요. 이 혁신기업이라는 게 택시 콜까지도 개입해가지고 지금 돈을 뜯어먹는 것이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김범수가 카카오를 IT 기업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S에서 일하다가 혁신의 대명사라면서 카카오를 일궈서 2020년에 매출 3조에 불과하던 카카오가 현재 몇 년 만에 매출 100조가 넘는 현대차를 누르고 시가총액 10위권에 진입을 했어요.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도 2021년에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돈 벌어서 사회 환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자기들 시장 우월적 지위를 유지해서 거기서 뜯어먹는 사업에 집중했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줄을 이루던 헤어숍, 심지어 꽃배달 사업까지 진출했고 재벌 일반 옛날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도 재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비난을 인식해서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카카오는 2018년 60개이던 계열사를 138개로 늘렸어요. 그간에 40개를 정리했다 하지만 계열사가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어서 자기들도 몇 개인지 저는 알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상장 직후에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을 팔아채워서 800억을 챙기고 택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과징금을 257억을 부과받고 아까 말한 택시에서 택시 매출 100 중에 20%를 갖다가 자기들 매출로 잡고 다시 14.7%를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감원 제재도 별도로 또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IT 기술기업 같으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부분에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플랫폼이나 장악하고 골목시장이나 장악해가 돈 뜯어먹고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어요? 그것이 카카오의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기자수첩에 박혜연 사회부 기자가요, 김범수가 정말 도망할 염려가 있냐? 왜 김범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도망 염려 딱 한 문장만 했냐는 겁니다. 자, 한국의 형사소송법이 지금 구속의 사유를 증거인멸, 주거부정, 도주우려 이 세 가지로 규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자, 그래서 김범수의 경우 어제 그 법원의 공보판사가 피의자 김범수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이렇게 기자한테 보냈다고 기자가 김범수가 도망할 우려가 있냐고 김범수 편드는 그런 말을 해요. 김범수 얼굴이면 세상이 다 아는데 김범수가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자,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 그냥 이 세 가지 사유로 구속시키고 구속 안 시키고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김범수는 그야말로 악의적으로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 반사회적 기업 운영이다라는 부분이 판사의 머리에 박혀서 판사가 이 사람은 반사회적 기업인이고 악질적이다라고 해서 구속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속사유 형사소송법에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자가 하필 김범수한테 한국 제일 돈 많은 김범수한테 이런 말을 김범수가 도망갈 우려가 있냐 그래서 판사의 객관적 기준이 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요. 김범수 구속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고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배달의 민족도 지금 형포가 심하죠. 수수료를 8월 달에 3% 올려서 10%에 육박하고 이 쿠팡 이처도 9.8%를 받고요. 그래서 가격 이런 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자영업자가 지금 죽을 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의 치킨집 하는 한 사장은 배민을 일부러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한테만 파는 게 낫지 이 배달 시키는데 이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22,000원짜리 누룽지 통닭을 한 마리 팔면 중개 수수료 6.8% 496원 1,500원쯤 나가고 배달비 3,000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빼고 나면 15,000원 남는데 배달의 민족이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최대 3,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그러면 이제 12,000원 남는데 원가가 9,000원인데 닭 한 마리 팔고 나면 세금 빼고 나면 결국 1,000원 남는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쿠팡 이처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광고도 안 넣는데 쿠폰 빼고 28,000원치 팔아도 정상 금액이 21,000원이 안 된다. 배민보다 더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제서 이 앱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배달 앱이 나중에 한국의 자영업자 다 죽인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도 배달앱의 횡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오다가 이제서 이제 터진 거예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초유의 이탈 행렬, 배달 민족 발칵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의 이용자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역대 최저치 약 7%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대 소비자들이 지금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자영업자들은 혼수 상태다며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정부 또한 배달의 민족 같은 이 배달 앱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지금 10%가량 되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는 한 번에 44%를 올렸다는 거예요. 25,000원 주문 때 수수료 6,000원이다. 자, 왜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